그동안 삼성전자가 보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참 말들이 많았죠. 원래는 한 9조 받기로 했습니다. 9조 이상 돼요. 9조 좀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근데 실제로는 확정된 금액은 6조 9천억. 많이 깎였죠. 원래 금액보다 한 26% 정도 깎였습니다.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걸 받느냐 못 받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받는 걸로 결론 났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점에서 이거는 굿뉴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래 9조 받기로 했는데 7조밖에 못 받았네? 줄었네? 이거는 배드뉴스. 근데 그게 굿뉴스냐 배드뉴스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세계 반도체의 큰 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사실은 내가 당장 오늘 100만 원을 더 버느냐 덜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100만 원을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모레도 벌고 일주일 후에도 벌고 한 달 후에는 1000만 원을 벌고가 가능하냐, 이걸 따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보조금 문제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반도체 시장이 그야말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반도체 시장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데서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다. 전 세계적으로 분업화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미국이 쓰다. 내가 이제 아예 거기까지 내가 직접 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그야말로 진짜 하나의 독립된 공급업자로서의 목장 주인에서 뭐랄까요, 좀 소속된 거대한 그 레스토랑 사업에 소속된 목장 주인 같은 느낌이 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산업구조의 재편을 한 측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미래 산업도 현재 산업이기도 한 게, 그리고 반도체 그 보조금, 미국에서 받는 보조금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하나는 반도체 보조금, 하나는 배터리 보조금인데, 배터리는 이건 물 건너갔다 라는 것도 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먼드 장관이 어젠가 그젠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세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보조금을 주든지 뭐든지 해갖고 미국의 경쟁력을 키워야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었던 것이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을 누가 그렇게 낮게 쌌는데 아예 막아버릴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까지 같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근데 그 보조금이 왜 깎였느냐? 삼성전자 보조금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공장이 뭐냐면 파운드리 공장이에요. 파운드리가 그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디램,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벽돌처럼 아무데나 그냥 갖다 끼우면 되는 이런 디램이 있는가 하면은, 정확하게 희한하게 생긴 딱 여기다 꽂을 벽돌을 만들어줘 했을 때 딱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줄 바로 그 벽돌인 거죠. 희한하게 생긴 거. 요거를 이제 TSMC하고, 디램에서는 삼성전자가 1등인데 파운드리로 가면은 TSMC한테 잽도 안 되는 2등이죠. 오히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나? 요거 아니고 다음 기사에 있나 보다. 하여튼 그 중국의 SMIC에 오히려 지금 거의 2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원래는 파운드리에서 진짜 좀 더 해보겠다고 해서 공장을 키워나가다가 우리 공장에서 요거는 안 할 거야. 대신에 우리 기존 공장에서 2나노 공정으로 진짜 제대로 승부 걸어보려한다. 삼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이 처음에 반도체 산업을 시작할 때 다들 미쳤다 그랬어. 기술 격차가 지금 우리가 삼성이 보통 HBM 기준으로 하이닉스에 1년 정도 뒤졌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TSMC하고 따지면은 그 역시도 한 1년 이상 뒤졌다고 해요. 근데 삼성이 처음에 이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는 그건 처음이니까 이건 뭐 몇 년을 뒤졌는지 말해 뭐해요. 끝도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기술 격차가 암만 못해도 3, 4년은 난다 그랬어. 근데 그거를 불과 6개월 만에 64 K드램을 지금 거에 갖다 빗대면은 비교를 어떻게,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죠. 반도체 용량은 2년에 한 번씩 커진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의 제곱을 매년 하면은, 그게 무어의 법칙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그 해가 지난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게 복류로 붙으면 어마무시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한 뼘만한 땅으로 시작했으면은 지금 투구장이 아니라 거의 서울 시내 크기 정도 되는 땅이 돼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거예요. 64K 드램이 지금 반도체 용량하고 비교하면은 얼추구 비슷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64K DRAM을 3, 4년의 기술 격차를 뚫고 확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세계 최강 타이틀이 딱 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앞에 가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잘 달려. 그럼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을 만들어서 쫓아간다. 그러면 이 격차는 못 좁혀요. 똑같이 가요. 삼성이 처음에 지금 반도체 DRAM의 강자로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 잘 가? 야, 우리는 말을 이 말보다 더 잘 가는 말을 만들어. 그래서 늦게 가는데 아예 더 잘 가는 말 타고 여기서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정 단계를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바로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반도체 강자가 됐다. 지금 파운드리에서 하려는 것도 지금 3나노 공정에서 문제점 그냥 2나노로 바로 건너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처리하고 2나노에서 다시 붙자. 그래서 TSMC하고 같이 달리자. 지금 이제 한 바퀴 이상 뒤졌는데 같이 달리자 2나노에서. 지금 2나노 경쟁을 벌리는데 필요한 것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사실은 좀 쫓아가기 위해서 후공정 같은 걸로 좀 힘을 좀 주려고 그랬는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빼고 말하자면 이제 한계를 인정할 건 인정하되 승부수를 볼 때서 보자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지금 문제는 이런 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3등이거든요. 지금 1등, 2등, 3등이에요. 그 다음에 HBM으로 따지면은 1등, 2등, 3등이고 하여튼 얘가 3등이거든요. 여기가 요즘에 한국에서 한국 반도체 연구원들 데려다가 면접 보고 있다는 거죠. 너 지금 얼마 받는지 다 알고 왔어. 내가 거기다가 돈 더 얹어주고 거기다가 미국 가서 대만 가서 근무할 건데 거기 가서 집 당연히 주고 거기다가 또 뭐 주고 생각해봐. 인재 빼가기가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공계 괄시 현상이 지금 어마어마한 폭탄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 삼성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왜 삼성만 이렇게 중요시하냐고 때로는 이제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는데 한국 경제에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성은 삼성입니다. 매출액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10%에 육박하고요. 이거는 회색은 2022년, 빨간색은 2023년입니다. 물론 그 전만 못해졌지만 여전히 10%에 육박하고 수출액 20%를 넘나들고 있고 연구개발비 3분의 1이고 이익, 법인세 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틈만 나면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이게 문제는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나가는데도 연구개발이 약하고 기술력이 지금 기술력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 보면 연구개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만하죠. 그래서 삼성이 과거에 이제 일본의 전략, 사실은 삼성이 크면서 일본의 전자산업이 망가졌죠. 똑같다. 지금 중국이 크면서 삼성이 위기를 겪고 있다. 그때 일본이 어떻게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지를 연구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이게 AI가 요즘에 대세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제 결국은 시스템 반도체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결국 엔비디아 같은 그리고 요즘에 브로드컴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거가 될 텐데 이게 왜 한국은 이렇게 못해? 답답하죠.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제가 그래픽 팀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엔비디아의 GPU를 지금 좀 살려고 지금 내고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GPU 가격을 처음 알았는데 와 살벌하게 비싸다고만요. 몇 천만 원 하더구만요. 그게 근데 싸구려래요. 몇 억 한대요. 근데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들인 엔비디아의 그 한 개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하는 그 GPU 칩이 143만 장이었어요. 143만 곱하기 1억씩만 잡으면 얼마입니까? 쉽게 조 단위의 돈이 나오죠. 지금까지 쭉이 아니라 작년 한 해.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하나. 거기다가 2등이 되면 2등하고 3등은 심지어 중국 기업들이에요. 각기 20만 장 이상 30만 장씩 사재기입니다. 이러니까 구글 같은 회사가 오히려 맥을 못 쳐요. 거기는 10몇만 장, 거의 20만 장이 채 안 되더라고요. 한국 기업은 이거를 10몇만 장 산다 그러면은 1억 곱하기 10몇만 장 하면은 1년 단위예요.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더군다나 AI는 돈 먹는 하마인데 문제는 현재까지는 이게 돈을 넣기는 때려 쑤셔 넣고 있는데 돈이 나오는 거는 아직 글쎄 이게 아직은 좀 약간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한국 기업의 특성상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데 돈을 때려 넣는다? 미친놈 소리를 들어요. 근데 AI는 뭐다? 이거는 지금 때려 넣지 않고 남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는
죽어도 이거는 을로밖에 못 사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어마무시한 자본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에 우리가 돈을 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 띄운 거는 좀 되게 좀 그래요. 한글과 컴퓨터 아시죠? 아래아 한글. 저는 아직도 아래아 한글을 쓰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하고 교신할 때는 당연히 워드를 씁니다. 바로 이게 아래아 한글의 문제예요. 국내용이. 한때는 워드 프로세서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아래아 한글을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국내 시장 점유율 거의 100%에 가까웠어요. 근데 요즘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아직 높아서,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후배들이 아직도 아래아 한글을 써주는 거죠. 30%예요. 근데 이걸 전 세계 시장으로 가면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워드 프로세서로서는 장사를 하기 힘든 거고, 그래서 AI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 왜냐? 돈 먹는 하마인데 돈이 없어. 이게 아래 한글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을 뿐이지 국내 기업 모두가 마찬가지. 그동안 재벌 기업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IT, 우리의 빅테크들 돈 벌어가지고 뻘짓거리만 했지 이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는 투자를 안 했다. 그리고 지금도 기업 문화에서 그런 투자하자고 하는 거는 환영받지 못하고, 안 되면 네가 책임질래? 책임지라는 건 그냥 나가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있는 몇 년 안에 그 성과가 나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 조 단위의 돈을 몇 년 동안 계속 때려 박아서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인데, 기술적인 우위만 확보하고 이게 돈으로는 안 나올 텐데. 오픈 AI가 챗GPT 만들어서 되게 성공한 기업 같죠? 기업 가치도 엄청 올랐죠? 짜요. 그 돈 못 벌어요. 그냥 어마무시하게 돈 쓰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이 한국에서 나올 형편이 안 되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이런 상황을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